국민연금 믿다간 큰일 납니다. 60년 대생이 맞이할 충격의 노후. 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 내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비용을 국민연금이 전부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난 그래도 꾸준히 국민연금 내고 있으니 노후에 연금만 받아도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60년 대생분들을 만나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다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은 있어도 내 노후를 전부 책임지긴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60년 대생 여러분들은 국민연금 첫 세대로 꼽히다 보니 내가 낸 만큼 혹은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꽤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물가 상승에 맞춰 국민연금 수령액이 충분히 오르지 않고 실제로 받아봤을 때 내 생활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없지만 실감이 잘 안 난다는 것이 문제죠. 은퇴가 코앞이 되어서야 허둥지둥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야 했지? 하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 글은 어차피 남일이고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곧 은퇴인데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까지 모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적어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국민연금만 믿고 살기엔 왜 위험한지, 그리고 은퇴 후 어떻게 더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 바라봤다. 집 한 채에도 매달려야 하는 김씨 1964년생의 경우. 김씨는 1964년생으로 젊어서부터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어왔습니다. 은퇴하면 국민연금으로 대부분 해결될 거야. 내 또래가 다 그렇게 사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컸죠. 정년퇴직 후 드디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을 때 김씨가 받는 금액은 매달 약 90만 원 정도. 난 그래도 30년 넘게 부었는데 생각보단 적네? 싶었지만 그래도 이 돈으로 공과금이랑 생필품 정도는 쓸 수 있겠다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은퇴 전 월급을 받던 시절의 소비 형태가 완전히 바뀌지 않더랍니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려고 김씨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식 결혼 자금까지 보태주고 본인도 생활비를 충당하느라 대출 금액이 계속 늘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좀 낫겠지 하고 버티는 사이 금리가 오르면서 월 이자만 해도 부담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죠. 김씨는 지금 차라리 내가 50대 때 더 적극적으로 부업도 하고 다른 저축이나 투자 같은 걸 해둘 걸 그랬다라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 자녀 결혼, 의료비, 금리 상승 등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있다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집 한 채가 있다 해도 그걸 유지하는 비용, 또 담보대출 이자 등으로 골머리를 앓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은퇴 후 내 취미생활은 즐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씨 1967년생의 경우. 박씨는 직장 다니면서 늘 시간에 쫓겼어요. 그래서 하루빨리 여유롭게 살 수 있는 은퇴 생활을 꿈꾸곤 했죠. 박씨는 여행도 좋아해서 퇴직하면 국민연금이랑 퇴직금 합쳐서 세계 여행이나 가야지 이런 로망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박씨 역시 국민연금에 대한 믿음이 아주 컸다는 점입니다. 특히 TV나 인터넷 기사에서 국민연금 수령액 부은 만큼 돌려받는다는 식의 문구를 볼 때마다 본인은 30년 가까이 연금을 부었으니 꽤 괜찮게 나오리라 생각했어요. 게다가 퇴직금까지 합치면 얼마가는 충분히 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막상 받게 된 국민연금 액수는 100만 원 남짓? 어쩌다 여행이라도 가려면 큰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각해보니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는 여행은커녕 기본 생활비도 아슬아슬할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니 의료비까지 들쑥날쑥하게 늘어났죠. 퇴직금으로 첫 여행을 다녀오긴 했는데 이후에는 또 이렇게 쓰다가는 생활비가 모자라겠다는 걱정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박 씨는 요즘 퇴직 후 소일거리로 시작한 택배 아르바이트를 다시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유류비나 체력 문제 때문에 망설여지지만 그래도
당장 수입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되고 나니 은퇴 전 여유롭고 즐거운 인생 2막을 꿈꾸던 자신이 바보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교훈 은퇴 후에는 시간은 생기지만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지탱할 최소한의 여유 자금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막상 여유 시간을 찾아도 즐길 수 없다는 점이 박 씨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납니다. 3다자녀 가정이라 더 힘든 이 씨 1969년생의 경우. 이 씨의 경우는 자녀가 3명입니다. 큰 아이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둘째, 셋째도 아직 학원비와 교육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 씨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며 연금을 부었고 어느 정도 저축도 해뒀지만 자녀 교육비로 계속 지출이 발생하다 보니 큰 돈을 저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아이들이 다 취업을 해서 자립하겠지? 라는 기대도 현실과 달랐습니다. 취업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오랜 기간 취업 준비를 해야 했고 부모님께 계속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씨 부부가 은퇴 후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아이들 생활비나 학자금 지원 등으로 계속 나가게 됩니다. 게다가 병원비, 각종 보험료, 그리고 노후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비용 등 지출 항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결국 은퇴 이후에도 부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교훈 요즘은 자녀가 조기에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선 자녀 양육 지원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기도 하죠. 그렇다면 국민연금만 믿고는 도저히 커버가 안 되겠죠? 내가 아이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줘야 하는가? 그 사이 내 노후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국민연금을 꾸준히 부대, 추가 준비는 필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제도이고 최소한의 안정망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걸로는 내 노후의 생존 수준밖에 커버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추후에 더 많이 받으려면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이나 IRP 개인형 퇴직연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해 볼 만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고려한 재무계획 세우기. 60년 대생분들께서 아직 일하고 계신다면 자녀 교육 자금, 결혼 자금 내 노후 자금, 주택 유지 자금 등을 한 번에 정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시점에 얼마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는 절약이 가능한지 파악한 뒤에 현실적인 절감 계획을 세워야 해요.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길 찾기. 요즘은 정년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차라리 조금 더 젊고 체력이 있을 때 은퇴 후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미리 기술을 배우거나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 두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퇴 이후에도 매달 조금이라도 꾸준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관건이죠. 의료비와 장기요양비 대비.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병원비나 요양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이나 간병보험 등 다각도의 대비책을 검토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막상 병이 생기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내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 한 채에 올인하지 않기. 많은 분들이 부동산 자산에 기대를 걸지만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팔지 않으면 현금 흐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리나 세금, 유지비 부담 등이 예상치 못하게 커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현금화하고 활용할 것인지 영목이지주택연금나 월세 전환 등도 시나리오별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앞서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는 모두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혹은 앞으로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무심코 나중에 국민연금 나오겠지라고 흘려보내다가 은퇴 시점이 가까워져서야 당황하고 허둥대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60년 대생분들은 사회 전체가 국민연금 첫 세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어느 정도 믿음을 가졌고 연금 제도에 대한 기대치가 남달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례가 수두룩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치 않지만 명확합니다. 국민연금라는 노후 플랜을 짜고 현실적인 재무 설계와 지속적인 소득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미 은퇴를 코앞에 두고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산과 역량을 다시금 정리해 봐야 합니다. 부업이든 제2의 직장이든 아니면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도 살 수 있는 생활 방식 전환이든 간에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무엇보다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어떤 선택이 최선인가? 를 따져보고 실행에 옮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라는 건 한순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걸친 준비와 선택의 결과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믿다간 큰일 납니다. 라는 문장이 자극적이긴 해도 결국은 현실을 한 번 더 직시하고 대비하게끔 하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은퇴 후에도 자신이 꿈꾸는 삶을 조금이라도 더 실현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